안녕하세요. 쏘미입니다. 저는 5번째 연고대답 주자로 나오게 됐는데요. 먼저 댓글 정말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그 중에서 제 대답을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질문 6개를 뽑아왔어요. 근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정시 올인이어도 수시 챙기셨으니까 학종으로 합격하셨는데 비교과는 어떻게 챙기셨어요? 고2 때까지는 학종이랑 정시를 한 6대4 비율로 준비를 했었고 그때는 내신은 한 달 전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그 다른 시간에는 수능 학원을 몇 개 다녔었어요. 그래서 수능 공부는 그냥 학원 숙제를 해가는 정도? 그 수준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고3 때는 완전히 정시 올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수능 10, 학종 0 수준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고를 나왔는데 내신을 따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1학년 때부터 목표가 연고대였고 모의고사 성적은 그 정도 학교를 갈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이 꾸준히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정시 전형으로 가는 게 저한테 더 맞는 길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2 때까지는 내신도 정말 열심히 챙겼고 학교 생활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비교과 같은 경우에도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환경 관련된 기사를 썼고 또 소논문 자율동아리에서도 환경오염 을 직접 제가 해결해보는 실험을 해서 소논문을 쓰는 활동을 했었어요. 사실 학종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2 때까지는 독서 활동이나 독서 캠프 같은 것들은 사실 친구들이 한다고 하면 저도 그냥 따라가서 놀려고 했던 그런 활동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3 때 갑자기 왜 학종을 쓰게 됐었냐 하면은 보통 6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수시 접수하기 이전까지 수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때 저 정도의 내신과 생기 보면은 고대 일반 전형을 한번 써봐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추천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수시 접수 일주일 전부터 자소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했던 정시 공부량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로 잠을 조금씩 줄이면서 정말 혼을 갈아서 썼습니다. 자소서를. 이렇게 짧게 학종을 준비했지만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생기부가 일관적으로 제가 쓰려고 했던 과에 맞는 환경 관련된 활동들이 많았고 또 생명과학 관련된 활동들이 꾸준히 많았기 때문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고 또 자소서에는 최대한 그 내용을 많이 뽑아내가지고 저만의 스토리를 만든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신이가 연고대답을 찍었을 때 정말 자기 꿈과 관련이 없더라도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물론 학교 생활을 여러 가지로 열심히 했던 건 맞는데 뭔가 제 관심사가 그쪽 분야였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쪽 분야에 관련된 활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학종 전형이어도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학생들의 생기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신이의 연고대답을 조금 취사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생기부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학교가 특목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 일반고도 있는데 어느 학교냐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달라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목표와 관련된 활동을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회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반고에서는 자기 목표를 좁고 깊게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여고는 보통 내신 따기도 힘들고 빡세다고 하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여고는 뭔가 내가 분위기가 조금 노는 분위기면 휩쓸릴 것 같다 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합니다. 왜냐면 공부하는 분위기가 딱 잡혀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 공부 습관이 확실히 잡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고만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멘탈이 조금 약하다거나 특유의 기싸움에 눌릴 수 있는 친구들은 많이 마음고생을 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질문해주셨던 것처럼 내신 따기 정말 빡세요. 저도 원했던 내신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입시는 그냥 나 혼자 하는 거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고3 모의고사 때 비문학 한 번도 안 틀리셨다고 했는데 비문학 공부법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보통 많은 학생들이 비문학을 소재에 따라서 경제, 과학, 기술, 예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고 글의 흐름을 유형화해서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면 문제 해결 지문, 아니면 질문 대답 지문, 순서 과정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을 유형화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평가원에서 냈던 지문 중에 그 유형에 부합하는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문 한 2가지 정도를 정말 완벽하게 분석을 해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냈던 문제들, 그리고 로스쿨 갈 때 내는 리트 지문까지 그 유형에 맞는 지문을 몇십 개씩 풀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중요한 점을 찾을 수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밑줄을 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비문학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읽고 나서 이 지문이 정말 더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지문에서 중요한 것들은 무조건 밑줄을 쳐야 되고, 그리고 그 지문 안에 들어있는 관계식은 지문 옆에다가 메모를 해놓는 게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읽고 나면은 사실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때 메모를 충분히 해두면은 내가 잠깐만 생각해도 쉽게 그 지문 위치까지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줄을 치는 연습, 그리고 관계식을 빨리빨리 메모하는 연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문제를 풀 때 일단 눈을 한 번, 정말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문제를 딱 본 후에 지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 주제를 묻는 문제가 있다거나 대충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파악을 하고 지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문을 읽으면서 웬만큼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외우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다 외우지 못한다면 대충 이 내용은 지문의 뭐 아랫부분에 있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파악을 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비문학은 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거의 10지문씩은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저는 스탑워치로 시간을 정말 꼼꼼하게 재서 풀었었는데, 정말 약간 쉽고 짧은 지문 같은 경우에는 3분 이내로 한 지문을 끝내기, 이걸 목표로 공부를 했었고, 좀 길고 어려운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8분 30초대 이내로 끊기, 이거를 정말 반복적으로 훈련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절대 비문학 문제를 풀 때 자기만의 생각에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비문학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수학 가형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 미적, 원까지가 다 범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는 사실 고2 1학기 때까지 내신에서 다루잖아요. 그때 최대한 마스터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고, 하루 공부 시간의 절반 이상은 무조건 수학 공부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이 실전 모의고사에서 봤던 킬러 문제, 그리고 준킬러 문제들은 무조건 2번 이상은 풀어봤고, 그 중에서도 제가 틀렸던 문제는 그 이상으로 한 4, 5번씩은 풀어봤던 것 같아요. 수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기출인데, 풀이를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건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왜 이런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지 자기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고, 29번의 기백 도형 문제에서 첫 번째 단계인 그 그림을 그리기, 굉장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좌표를 그린 후에 도형을 그릴지 아니면 그냥 도형을 그려서 시작을 할지, 이거를 잘 선택하셔야지 내가 그 문제를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냐 아니면 더 돌아가서 풀게 되느냐,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를 미리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교육의 노예라고 라이브에서 그러셨는데 무슨 학원 다니셨나요? 저는 사실 학원을 안 다녀본 과목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다녀봤고, 그래서 먼저 내신 때는 저는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신 같은 경우엔 내가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학교에서 내신 범위가 너무 많았던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원 자료의 도움을 조금 받았었고, 그거 외에는 정말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의 독서실에서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내게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 수업을 들은 후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을 하는 게 바로 그게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원은 나에게 그냥 도움을 주는 부수적인 부분이지 절대 내 공부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내 공부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학원에 지배되지 않고 잘 현명하게 학원을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지금 학원에 이끌려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학원을 무조건 줄이는 걸 추천해드리고, 내가 충분히 자습도 하고 학원에서 배운 걸 내 걸로 만들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필요한 학원 몇 개 정도는 다니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고3 때도 덕질하면서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나요? 지금 덕질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위너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제가 고3 때 조금 참아야지 대학교 때 본격적으로 덕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덕질과 공부 사이의 밸런스를 많이 맞추려고 했고, 그래서 절대 덕질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할 때는 딱 노래 듣는 거 정도, 그리고 노래를 듣다가 너무 보고 싶다 하면은 앨범 들어가서 사진 한번 보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했고, 공부 시간이 완전히 끝난 후에만 덕질을 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간 덕질이 너무 우선이 되지 말고 좀 공부와 덕질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고3 시기에 활력소로 그걸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인생의 활력소가 돼준 수윤 오빠에게 너무 고맙고, 얼마 전에 팬미팅 갔을 때 제 눈앞에 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너무 사랑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연고대답은 여기까지고, 모든 질문에 대답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꼭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고대답 주자는 제제입니다. 제제의 프로필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많이 질문 남겨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